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2023년 창업 지원 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합 공고편으로 정확하게 이제 창업 자금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서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창업 자금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다시 창업하시고자 하는 재창업하는 분, 그리고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렇게 창업 자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3조 6,600억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의적으로는 3조 6천억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 이런 사업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공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기관을 지원을 하고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사업화 자금으로 실제로 한 8,100억 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요 R&D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서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합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융자는 정책자금 편에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사업화 자금,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불리는 자금으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들은 예산은 한 8,100억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 자금은 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창업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는 사업화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거를 창업 지원금 아니면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말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ICT 쪽,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면 보통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 해외 수출이 가능한 과학기술, IoT나 AI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ICT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좀 하이테크를 하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IoT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자금입니다. 3번 데이터 활용 지원,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들에게 17억 정도 하는 지원하는 자금이 있겠습니다. 4번 자금으로는 예술기업 성장 자금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또 공예 쪽이죠. 공예, 미술, 이런 전통문화 이런 쪽에 대한 예술 제품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에게 77억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즉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 기술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이 붙으면 꼭 많이 이제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나오게 편성이 됐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보면 스포츠 창업 지원입니다. 스포츠 관련된 분야, 스포츠 관련해서 우선 패션 용품이라든지 그 의류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헬스케어, 운동기구 이런 경우들, 아니면 운동 관련된 이제 뭐 앱이라던가 이런 경우 해당이 되겠죠. 69억 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까지 역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접수기는 2월입니다. 스포츠 분야나 예술 분야 이렇게 특화 쪽으로 지원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 재창업 지원 자금이 또 신설이 돼서 3년 미만 기업으로 2월에 모집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콘텐츠 초기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콘텐츠, 뭐 영상, 드라마, 뭐 음악, 뭐 애니메이션 이런 내용들이죠.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하면은 출판, 앱, 뭐 AR, VR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창업하는 3년 미만 기업에게 42억이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약 지원이라고 해서 4에서 7년차 기업에게 약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은 이제 투자 유치 관련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콘텐츠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그래서 아이디어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창작자 즉 소규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1월에서 3월까지 나오게 되고요. 14번 전통문화 청년 창업.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뭐 나전칠기라던가 옷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청년들이 전통문화 산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32억 원이 자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공모전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업 자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118억이 지원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관광 상품, 지역 특화, 관광 기념품, 뭐 관광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관광 분야라면 다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2월에 모집을 받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 그냥 농업, 입업, 식품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농식품 분야에서 사업화 자금으로 12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 기업당 1년에 3천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했던 자금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향후에 검토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농식품 분야를 따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농식품을 개발하는 비용, 사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에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으로 있고요. 농식품 관련돼서 사업화 비용도 주고 크라우드 펀딩 자금도 예, 엑셀러레이팅은 투자 유치 쪽이죠. 투자 유치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농식품 쪽도 관련이신 분이 특화 분야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2번에 투자 유치 중개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건산업부, 보건산업, 즉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에서는 많은 돈이 보통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23번의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친환경 분야, 친환경, 업사이클, 리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친환경 사업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을 대해서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기업까지 지원을 하는데 규모가 좀 큽니다. 158억의 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은 1월에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거고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별도의 설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 물드림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물이니까 약간 그 많은 분들이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경우를 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창업자금이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등 지급이 되고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기업에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은 289억입니다. 조금 더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해양신산업, 그래서 해양 분야입니다. 해양 분야를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25억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정도의 모집을 받을 예정이고요. 28번은 팁스,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를 받으면 투자받은 금액 이상으로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죠. 팁스는 팁스 투자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1월 달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9번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기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만 39세 이하 10년 미만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금년에는 845억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30번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데요. 과거에 폐업했고 다시 창업하는 분들을 우리는 예비 재창업자라고 하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금액은 168억이 되겠습니다. 31번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입니다. 요즘에 좀 뜨는 부분이 로컬 비즈니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지방이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 비즈니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지원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기반 비즈니스로 약 7년 이내 기업에게 5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어주는 혁신 분야 창업 지원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90억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 분야는 비대면 분야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서 410억, 그리고 3대 신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나 바이오 뭐 쪽이죠. 570억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 분야 창업 아이템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쪽이 별도의 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예산 규모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창업을 아직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현재 4명의 사업체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650억의 예산으로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36번 사업자가 있고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게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550억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37번 창업 도약 패키지는 4에서 7년인 기업으로 990억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대 3억이었는데 보통 평균 1억 원 정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력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쭉 훑어보고 있지만 내가 특수 분야에 속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스포츠 산업 분야라고 하면은 스포츠 산업에도 지원이 되고, 창업 2년 차 기업이다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인데 여기서 뭐냐 신산업 쪽에 포함이 된다. 그럼 여기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요 사업화라고 써 있는 요 내용들에서 여러 개가 붙으면 한 개만 1년에 하나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중에 아마 뒤에 보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자금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훑어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기 유니콘 200 지원이라 그래서 아기 혁신 기업에 검증이 되신 자금을 200억을 지원하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투자받고 성장이 검증된 분들에게 지원한다 볼 수가 있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자금은 39번입니다. 39번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입니다. 요 창업중심대학에서 675억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도약 패키지를 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가 2월 말에 접수를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접수가 끝났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다 이제 선발이 된 다음에 그 중반기에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파일럿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창업도약 패키지라서 좀 기관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있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해서 요 세 가지들은 세 가지 지원 사업
대학이고 창업 중심 대학의 굳이 차이는 이 여러분이 사업을 도와주는 관할 기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36, 37 이쪽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민간이 그런 투자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이 중심이 돼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라든가 초기 창업자라든가 요약 창업자라든가 그것만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35, 30, 37 중에 하나 그리고 39도 작년에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중심 대학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지만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의 또 다른 변형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탈락하셨던 분들이 중심 대학에 다시 지원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인데 금년에는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세부 부분이 나와봐야 저희가 알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40번 공공기술 창업사업화라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개발했지만 사업화가 안 된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화할 때 지원하는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금액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국가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 29세 이하의 여태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만 29세 이하의 난 사업 경험이 없다라는 분들은 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봐요. 예산은 78억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만 39세가 아니라 29세다라고 볼 수 정말로 한 번도 사업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따로 나온 닉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번에 사내벤처,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50억이 있고 장애인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비를 7억 정도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44번에 보시면 장애인 창업사업화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 1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45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 여러분들 막 걷는 거 요즘에 만보기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 그런 관련된 새로운 지원 사업이 32억이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실험실 특화는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교수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47번 청년 농업인 농업인 분들에게 39세 이하 영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제 지원하는 자금으로 30억이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부서는 농진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8,100억 정도를 우리가 주는 사업화 자금들이 지금 이렇게 47개 정도의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은 창업을 할 때 한 1,500,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요. 가장 많이 주는 자금은 한 3억 이렇게까지 주는 자금으로 금액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성공한 기업들은 이제 팁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화 지원 자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의 자금들이 1월, 2월, 3월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은 오늘 머리도 좀 안 감고 원래 머리도 좀 자르고 좀 제대로 준비해서 좀 방송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 해를 넘기게 되면 좀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알려드린 8,100억의 자금들이 1, 2, 3월에 뭉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적게는 2개, 많이 넣으면 한 5개, 6개도 이 번호로 얘기했을 때 접수를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개의 사업에 접수하시고 접수는 여러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 1 번부터 47 번까지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됐을 때는 1 년에 하나만 받는 게 작년까지는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고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내가 다 붙는다고 전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여러 개를 하시되 정이 되면 두 개를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좀 추천을 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R&D 사업들은 나중에 별도로 더 따로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사업화랑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부터 스타트업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이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센터에 가면 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링하고 컨설팅 지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막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때 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가 비용 없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여기 있는 예산들은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주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약간 좀 유의미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생분들이 창업할 때 이 프로그램을 밟고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지원금도 받고요.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창업했거나 창업사가 는 사업 중심 대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밟으면서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창업 지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추천드릴 수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신사업 차관학교 10번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이런 창업 사업화 자금은 대부분 기술 창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제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아니면 콘텐츠 제작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제품을 제작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영업이나 소상업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매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해 보고 싶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유통업, 도매 그리고 자영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200 억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창업 스쿨이나 여성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창업할 준비가 안 되셨다는 분들에게 좋은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이거 창업 정말 내가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실제로 창업 공부도 해 보시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의 그런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창업을 할까 말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아까 위에 있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창업 중심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후루루루루 이렇게 지원받아 가면서 올라가는 로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18 번, 19 번에 있는 요 IP 디딤돌, IP 나래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창업 사업화 자금들은 기술 창업 쪽을 지원하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새로운 제품으로 서비스로 이렇게 만드는 걸 지원합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 때 내 거래요. 남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를 제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고 그 아이템을 보호를 하려면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이런 보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여러분이 상표, 브랜드 이런 경우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에서 특허 출원비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IP 날에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자금으로 12억이 예산으로 특허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참가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려봅니다. 이번 창업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행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면 창업경진대회, 환경창업대전에서 저는 이거를 공모전이나 창업경진대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공모전과 경진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현금도 당연히 도고 그리고 이런 입상작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앞에 있었던 사업화 자금 받아도 유리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쭉 훑어보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융자가 이렇게 3건 써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5개거든요. 그리고 서민금융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타트업은 그쪽에 다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2-3개만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융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융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그 두 몇 가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유튜브와 또 강의, 온라인 강의로 내년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1월 달부터는 오늘은 지금 유튜브로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하고 Q&A 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도 저희가 1월부터 지원 실제로 회사를 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이게 뭐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2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20개 이상의 사업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이쪽은 참고사항. 네, 이거보다 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자금은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볼 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자를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1회 공공기관 자금 예비 창업자를 받는 단계에서 우리는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사업자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초기 창업자가 되는 거고 이 초기 창업자는 3년 미만의 기업을 사업자를 내는 시점부터 그럼 여기서 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초기 단계에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또 예비가 이제 거의 0년이죠. 사업자 0년. 그리고 요 사이 또는 조금만 더 할게요. 4에서 7년 차가 이제 도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스타트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도 1회입니다. 창업자금은 1회, 1회, 1회에서 총 3번 정도의 기업 지원을 우리가 그 업력을 기준으로 받는데 요 중간에 특화된 지원 자금들이 여러분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환경부에 있었던 뭐 에코들, 아까 비대면 혁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창업 지원 자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받으면 7 년까지 3 번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주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1, 2, 3 월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가 1 월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특이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 보세요. 예를 들면 서초구에는 뭐 사회적 기업 지원, 송파구에는 청년 지원, 약간씩 이렇게 좀 특화된 걸 볼 수 있어요. 부산시에는 ESG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구에는 뭐 청년 소식 이런 내용. 인천시 같은 경우는 뭐 예, 의료 창업은 뭐 또 하고 하나의 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개의 사업을 나눠서 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빼곡빼곡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도 있지만 지자체 지원도 가능하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요 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 내가 지자체에서 요 아까 사업하라고 써 있는 거는 무상지원금인데 지자체 중앙정부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여러분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넣을 수가 있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하면 실제로 사업자 주소지가 그쪽으로 나올 것이므로 완전히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비 창업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 사업을 여러분이 그쪽 사업자를 낼 수만 있다면 해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지자체 사업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방송에다 설명해 보면 워낙에 좀 그 지역적으로 좀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긍을 좀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상담을 오실 때 드리긴 하지만 유튜브적으로는 아마 중앙정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시설 공간 보육 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입주를 지원을 합니다. 어떤 데는 무료, 어떤 데는 약간의 유료를 받는 그런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98개 정도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센터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고 싶은 그런 여기에 지역들을 보시고 내가 창업 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느 사무실에서 갈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료 사무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꼭 보시고 사무실은 무조건 유료로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도 아까 중앙정부도 있었지만 지자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보고 창업 쪽도 공부를 많이 하면 좋거든요. 물론 저희 스타트업 팁이라던가 저희가 최근에 이번에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드림워커 플랫폼에 있는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 이런 걸 들어주셔도 좋겠지만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처럼 하는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가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행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냐 지자체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이 아이템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업력이 사업장 소재지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 공간을 어디로 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멘토링을 어디서 받느냐 그리고 교육을 어디서 할 건지 창업 자금을 몇 가지를 넣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 103페이지가 나와 있는 이 창업 사업화 2023년 통합 공고를 바쁘시더라도 꼭 읽기를 바라며 저희가 이 영상 하단 댓글에 받으실 수 있는 글을 남겨놓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막히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글을 남기면 바로바로라고 말씀 시간이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보고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에코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해서 1월 달부터 세부 사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세부 사업들부터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전략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간이 될 때 중앙정부 위주로 좀 예산이 큰 것들을 위해서 과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고 2022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1월 잘 준비하셔서 새해에 더욱더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